음양오행과 주요 그리고 명당 제16회 사방의 내 코리아. 자, 그러면 기원전 만년경 오미의 화로 인류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동했을 때 이들 동서남북의 사방에 있었던 중심 국가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이들이 바로 내 코리아 기반이 됩니다. 자, 이들의 실체를 밝혀봅시다. 북해 천산주 우파에서 태어나시고 그곳에서 깨달음을 얻어 환희님으로부터 천부사민을 부여받고 기원전 3897년경 무리 3천을 이끌고 오미의 화로 기원전 만년경 떠났던 원래의 고향인 중앙아시아 중원으로 돌아와 묘양산에서 개천을 하시고 이후 오미의 화로 중원에서 이동했던 동포들이 정착했던 동서남과 북해의 중원의 보살님들을 파견해서 묘향산의 개경 금성천조를 중심으로 사해 코리아가 정치, 종교 등 모든 세력의 통합 또는 통제되었던 것으로 이것이 사해 동포와 홍익인간 정신의 이념이었던 것입니다. 이들 사해 코리아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서해 코리아, 그루지와 역사 속 그리스 미륵 보살부 소코리아. 서해 코리아는 그루지아의 고리 지역입니다. 고리 주변 지역의 여러 자료를 검색해보면 수많은 수도원들이 널려 있습니다. 고리에서 동남쪽으로 3km 떨어진 지점부터 12km 떨어진 지점까지의 사이에 동굴마을 우플리테시키가 있습니다. 그 자료 사진들을 다 올릴 수는 없지만 동굴마다 벽감자리가 선명합니다. 그 동굴마을은 천불동이 확실합니다. 우플리테시키만 해도 24,000평의 너비라고 합니다. 고리 주변에 2개의 동굴마을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루지아는 고리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고리 플러스 지아는 고리자이고 고리자는 고리아, 코리아와 동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루지아 남부와 터키 북부 지역과 이란 북부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쿠르드족의 이름을 예를 들어보면 그루지아의 쿠르는 쿠르드의 쿠르와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루지아, 고리아, 쿠르드, 코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의 조지아주를 인용합니다. 조지아, 샤크라트, 벨로는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카프카스 산맥 남쪽과 흑해 동쪽에 있는 공화국이다. 그루지아인들은 조지아도 아니고 그루지아도 아니고 그루지아어로 샤크라트 벨로인 샤크라트 국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들은 얘기로는 몽골인들은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몽고가 아니고 자신들이 부르는 몽골로 불러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몽골의 골은 고리인 고려입니다. 그루지아의 고리와 몽골의 골은 정확히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루지아를 지칭하는 샤카르트가 무엇일까요? 샤카는 속가라는 말입니다. 샤카라는 샥타의 연음법칙에 의한 샹나의 편한 발음 샤카르입니다. 박달이 학달, 샥달이 되는 것은 훈민정음의 기본 법칙입니다. 그러면 샤카르트는 박달터인 것입니다. 정치 권력과 세계 지배 질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루지아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불러오던 박달 땅이란 의미의 샤카르터라고 자기 나라의 이름을 아직까지도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위키백과의 조지아주도 인용합니다. 그루지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까르트인, 자기 나라를 샤카르트고 자기 언어를 까르트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왜 그루지아인들은 자신을 부를 때 샤카르트족이라고 부르지 않고 까르트족이라고 부를까요? 훈민정음의 우문법칙은 시오 플러스 기억을 쌍기억이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어른들은 키억이나 쌍기억을 표기할 때 시오 플러스 기억으로 표기합니다. SK가 KK로 발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달을 SKT로 또는 KKT로 혹은 KKR로 발음하는 것입니다. 그 KKR이 편한 발음 KR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샤카르터가 바로 까르터로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르든 구르든 고르든 그리든 길이든 코리든 쿠르든 카르든 KR, GR의 자음에 어떤 모음을 붙이든 그 의미가 박달 고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박달의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까르트족이나 쿠르드족이 이란 터키의 북쪽 지방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걷는다의 저자 베르나르 올리비에가 이스탄불에서 출발해서 2년 만에 이란 국경을 벗어날 때까지 끝없이 만나는 쿠르드가 바로 이 카르틴이었던 것입니다. 아시아의 서쪽과 유럽의 동쪽에서 만나는 아직도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코리안들의 비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요? 그루지아는 포도주의 나라입니다. 자기들이 포도주의 원산지라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1년 내내 포도주 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바카스 디오니소스 축제입니다. 바카스가 그루지아에 포도주를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바카스 축제는 포도주 수확철과 포도주 담그는 때에 벌어지는데 지금은 1년 내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 바카스가 파샤 즉 보살님의 주석초의 의미입니다. 물론 보살님이란 의미도 됩니다. 박달의 사르님이 박사님이 되십니다. 박사가 바카스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카프카스 산맥에도 남아있습니다. 카프카스는 카르트의 바카스님인 것입니다. 서방세계의 보살님인 미륵 보살님이 카프카스 산맥 아래에 주석하고 계시다는 말인 것입니다. 영어 이름 코카사스를 분석하면 코리의 카사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유는 부유와 통하는 말이기 때문에 카프카스가 되어서 카르의 바카스 땅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코리아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차입니다. 여기 그루지아에도 차가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위키백과 조지아주의 아열대 농업지대에서 차, 귤, 레몬, 담배, 올리브의 재배와 양잠이 헤매지며 동부에서는 양의 이목이 성하다. 소의 보살님은 미륵 보살님입니다. 미륵 보살님은 산스크리트어로 메띠레야, 팔리어로 메띠아, 영어로는 메시아, 미트라, 미스라, 미로 등으로 부릅니다. 태양신으로 널리 알려진 미트라에 대한 신앙은 약 4000년 전 페르시아에서 시작되었다. 미트라 신앙은 동으로는 인도에서 중국까지, 서로는 로마 국경의 전 범위 즉 스코틀랜드에서 사하라 사막, 스페인에서 흑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미트라를 숭배했던 장소들이 영국, 이태리, 루마니아, 독일, 헝가리, 불가리아, 터키, 페르시아, 아르메니아, 시리아, 이스라엘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도 발견된다. 이 미트라 신앙의 흔적이 있는 지역이 속칭 그리스, 로마의 문명권인 서해 코리아의 관할 지역입니다. 정확한 증거는 말할 수 없으나 19세기쯤 서해 코리아가 그루지아 정교회 즉 동방교회, 동로마 교회로 조작된 것 같습니다. 미륵 보살은 현재는 보살이지만 다음 세상에 부처로 나타날 것이라고 불교에서 믿고 있는 미래의 구세주로서의 보살이다. 불교 교리에 따르면 용화수 아래에서 곧담아 붙다가 제도하지 못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할 부처로 수기를 받았다. 팔리어의 메띠아는 메시아와 통하는 말입니다. 그 의미는 미래의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유럽 쪽의 메시아가 아닌가요? 의미도 구세주라는 같은 의미가 아닌가요? 그러면 동로마 교영청이라는 것이 그 실 내용은 미륵 보살부를 의미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 무슨 대경 실색할 이야기입니까? 중앙아시아 중원 세력의 지배 시스템이 굽타, 구루, 가라, 가락, 가야 즉 스키타이 시스템인데 이것을 장악한 세력이 간다라 문명의 시온 문화인 석가모니 불교 문화를 들고 서아시아에 자리 잡고 있는 서코리아의 스키타이 센터들과 모종의 특히 문화적인 협력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코리아는 발전해가는 중원 문화의 지속적인 유익과 중원의 제도, 계급적 한계의 극복과 함께 석가 불교의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론 등으로 엄청난 문화의 축적을 이루었고 그 축적과 그 경지의 담지자인 구도자들이 서쪽으로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구도의 길을 나서서 저 기리샤 즉 그루지아 그리스까지 이 중원 금성천주의 간다라 문화를 전파해 갑니다. 그래서 중원과 서코리아가 거의 같은 문화 양식을 지금까지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문화적 추척과 그 경계는 북쪽으로도 물론 전파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소위 실크로드 이론은 이 조작된 실크로드를 따라서 전해진 문화 전파 이론이고 문화 양신론인데 1930년대에
이 실크로드라는 용어를 유포시킨 역사조작 세력이 그리스 로마 문화의 양식이 실크로드를 타고 동아시아까지 전파된 것으로 역으로 전도시켜 조작시킨 것입니다. 먼저 아르메니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동방견문록에서는 아르메니 카라만이라고 했습니다. 폼펠리오 감수의 동방견문록 원문의 주에는 여러가지 판본의 아르메니아 표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로 주의 길이가 본문의 길이만큼 될 정도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조를 인용합니다. 하야스탄, 공식 이름은 아르메니아 공화국. 그루지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까르타라 부르고 나라 이름을 샤카르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메니아가 카라만의 땅이라는 말이라면 그루지아와 아르메니아가 정확히 같은 말에서 나왔다는 말이 됩니다. 카르트와 카라만이 정확히 카라 사람, 즉 샤카라의 사람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카라만은 사라만, 하라만, 바라만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카라만이 바로 바라문 혹은 브라만이라는 말입니다. 카라만은 헤타린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밝은이라는 말입니다. 바라문은 박문이였다는 말입니다. 석가모니, 샤까모니도 박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헤르메니아나 하야스탄을 예로 보건대 카라만을 하라만 혹은 헤라만으로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헤라 사람, 헬라인, 히라빈이라는 말이 아닌가요? 그 말이 바로 그리스인이라는 말이 아닌가요? 현재 자신들의 공식 명칭이 하야스탄이라면 이는 바로 헬라의 땅이라는 말이 아닌가요? 그루지아가 바로 그리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일본어에서는 그리스를 기리샤라고 부릅니다. 그루지아가 바로 기리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 그루지아인 그리스를 지우고 현 그리스로 주작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자기 나라를 하야스탄 즉 헬라 땅이라고 합니다. 훈민정음의 히오프라스티곳의 스당이라는 말을 현재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의 히읗은 KH의 센 히읗이기 때문에 히읗음으로도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헬라는 셸라 혹은 신라가 됩니다. 현 중국어에서는 그리스를 히랍이라고 쓰고 신라로 발음합니다. 일본어 위키백과에서 인용합니다. 한자에는 헤라스의 음역으로서 히랍으로 표기되고 히로 약칭된다. 실제로는 신라라고 발음하는데 일본어의 한계 때문에 시라라고 표기한 것이다. 물론 이 신라는 개경의 천주와 관중의 신도를 부르는 이름 신라와 정확히 동일한 말입니다. 일본어 위키백과의 조에서 한 부분도 인용합니다. 중동의 제 언어에서의 호칭, 예를 들면 아라비아어의 알-유난, 헤브라이어의 예반, 터키어의 유나니스탄 등은 전부 이오니아, 요냐, 요양에서 유래한다. 이 인용문에서 보면 헬라가 하야가 되고 하는 묵음이 되어서 야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는 유, 예, 요 등으로도 발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나는 유의 양의 이 지역의 발음 방식입니다. 터키어의 유나니스탄은 하야의 양의 땅이라는 한자음과 훈민정음의 동호 반복이 나옵니다.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이 유럽 사람들이 한자와 훈민정음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아르메니아의 카라만 혹은 하라만이 맨 앞에 두음이 약해져서 생략되면 아라만이 되며 이제 아라만은 으라만이 되고 으라만은 라만이 되었다가 라만으로 발전하는 것은 음운 법칙입니다. 우리는 티베트 불교를 라마 불교라고 부르고 스승을 라마라고 부르는 것은 라마가 밝은 이이기 때문입니다. 라마는 바로 바라만 브라만의 약어인 것입니다. 지금도 차이나어로 로마는 라마라고 표기합니다. 그리스가 바로 로마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 속 동로마 제국입니다. 유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을 찾아봅시다. 우리는 유럽을 구라파라는 말로 배워왔습니다. 구라파의 구라가 바로 고리가리 구류의 고려이기도 합니다. 본 책의 내용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과
너무 많은 괴리가 있다고 놀라지는 마십시오. 사실은 사실인 것입니다. 소그루지아, 소그리스, 소로마 제국, 카탈루냐의 바르셀로나, 에스파냐의 지명들 까르타헤나, 까르타고, 당헤르, 코르도바, 알함브라, 갈리시아, 고루냐, 발렌시아, 톨레도, 포르투갈, 지브랄타, 튜니스, 카사블랑카, 카스티아, 레옹, 아라곤, 사라고스, 마르세유 등. 이쯤 되면 독자분들도 상계의 지명들을 모두 해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파냐가 역사 속 소로마 제국의 중심입니다. 나폴레옹은 피레네 산맥 밑은 아프리카라고 했습니다. 즉, 감탄사이고, 프리피라 표라 카샤카, 즉 소로마 제국의 교황청이 있었던 곳이 바로 바르셀로나였습니다. 그래서 가우디의 설계하에 아직도 샤그라다 대성당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에스파냐의 유명한 까르멘은 까르사르인, 해탈인, 고려인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위대한 스키타이 코리안 편에서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북코리아 타타르스탄, 박달, 불타, 스키타이, 구려, 고려는 부처님과 보살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깨달음의 경지인 해탈, 박달을 바라밀타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앙아시아 부처님의 천주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지장보살부와 남아시아의 관음보살부와 서아시아, 유럽과 아프리카의 미륵보살부와 북아시아와 북유럽의 대세지보살부가 코리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실상이었습니다. 북해 세계의 흔적을 찾아보면 우선 러시아의 군명이 아라사였던 것부터 확인해 봅시다. 이 아라사가 무엇일까요? 아라사는 바라샤, 바에시아에서 왔습니다. 바라샤는 보살의 북쪽의 방언입니다. 카스피의 북쪽으로 흘러내리는 강 이름이 볼가강입니다. 볼가는 박의 그쪽 발음입니다. 볼가강의 중류 중간 지점에 타르타르 공화국이 나옵니다. 그 타르타르 공화국의 수도가 카잔입니다. 카잔의 이전 이름이 볼고라입니다. 볼고라는 박달이 류마가 된 박나의 그쪽 발음과 표기입니다. 사실 레닌 이후 정체불명의 스탈린 세력이 현대사의 러시아 지역의 주도권을 잡기 이전에는 카잔, 즉 카자흐스탄이 러시아 지역의 문화와 종교와 정치의 중심이었습니다. 북해 세계의 박달이 이 카잔인 카자흐스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카잔인 카자흐스탄은 환인국이 있었던 우파를 수호하는 중심이었던 곳입니다. 물론 역사 속의 카잔은 현재의 카자흐스탄이고 모스크바 우측에 조작된 타르타르스탄의 카잔은 단지 조작 이입된 지명입니다. 카잔은 카시아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남해 페시아와르나 서해 그루지아의 여러 지명에서 카시와 파슈는 같이 쓰이는 것과 같이 카시아는 파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카시아 플러스 야가 카잔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카잔이 북해의 보살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견문록이나 수많은 서방의 저작들에서 카잔이 수도로 되어 있는 타르타르 공화국을 타타르라는 이름으로 북해 지역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대세지 보살님이 북해의 법 짜르님이셨던 것입니다. 우습게도 현재 러시아의 역사에서는 러시아 황제를 부를 때 짜르라는 이름을 살려서 부릅니다. 짜르 혹은 사르 혹은 사리는 그래서 황제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의 모습이 이렇게 남해, 동해, 서해, 북해의 네 코리아가 확인되니 중원의 부처님의 천주와 딱 들어맞아서 그 대강을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와 천조를 천하라고 부르고 사회와 중하를 화하라고 불렀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박달을 다른 발음으로 샤카달 혹은 스키타이, 키타이, 카타이, 카라이, 까레이, 코리, 고리, 고려, 구려, 구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것이 해탈 혹은 부처님 혹은 장소적 의미로 부처님 땅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달 혹은 코리아는 유럽과 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 북아시아, 동아시아, 중앙아시아를 총칭하는 장소적 개념으로도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코리아, 페시아와르,
관음 보살부. 중심지는 파키스탄의 페시아와르로서 중앙아시아 중원 천축의 우리의 역사가 현지의 인도에 이동 조작된 것이 현 불교의 역사입니다. 동코리아 지장보살부. 지장보살부는 어디였을까? 몇 날 며칠을 중국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소장자치구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닌가요? 지장의 서쪽이 소장이구나. 그렇다면 소장의 동쪽에 지장보살부가 있었다는 말이구나. 그러면 어디일까요? 사천성일까요? 아니면 운남성일까요? 근 몇 년을 궁금해하던 중에 요 근래에 열중하던 차에서 그 답이 나왔습니다. 운남성의 불해연이 맹해연과 보이연으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보이차의 그 보이입니다. 여기가 보이차의 중심지입니다. 우리는 보이를 두 음절로 쓰고 두 음절로 발음하지만 중국어에서는 두 음절로 쓰고 한 음절로 발음합니다. 현대 중국어 발음 표기가 리을 받침이 안 되니까 그 대신에 이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불해를 보이와 맹해로 살려놓은 것입니다. 사해 중에 하나인 불해, 보살의 한자 표현 불해가 바로 동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코리아의 동해 교황청이 맹해현과 보이연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토번을 티베트라고도 합니다. 토번이란 토, 번의 밝은 토, 박토의 의미이며 티베트란 티는 트터 땅이고 베는 보배 박 밝음이며 트는 티터 땅입니다. 티베트는 토박트라는 의미입니다. 토번과 티베트는 정확히 동일한 의미의 우리말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베트남의 국명도 살펴봅시다. 티베트는 박토이며 남은 순수한 한자 남쪽으로, 베트남이 박토의 남쪽이라는 말입니다. 현재 베트남의 정북은 운남성이고 티베트는 서북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즉 동해의 박토가 운남이라고 현재의 베트남의 국명이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